아이고, 죄송해요. 마감하느라 늦었네요. 얼굴이 이미 붉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술 한잔 해야 정이지요. 자, 소령님 한 잔 따라봐요. 잔을 들이밀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한 잔만 하시죠. 아파트는 있나요? 요즘 다 자가로 시작하던데요. 혼수는 최고급으로 부탁드려요. 신혼여행은 유럽 5나라 코스로 가야죠. 소령 출신이라지만 지금은 사업하시잖아요.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안정적이진 않죠? 31년이. 이 한마디로 아내의 손이 내 무릎을 꽉 눌렀습니다. 여보, 지금은 참아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저희는 그거래. 감당 못하겠네요. 의자를 끌며 일어섰습니다. 갑시다. 문이 닫히는 순간 비웃음 소리가 귓속을 긁었습니다. 31년 군 생활을 마친 소령 출신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아들의 결혼을 막았습니다. 예비 사도는 술 냄새를 풍기며 한 잔 따라봐요라며 잔을 들이밀었고 조건을 늘어놓다가 제 31년 군복무를 단 한마디로 짓밟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을까요? 그날 이후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2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진짜 상견례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년 군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행정사로 일하고 있는 윤재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군악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 저의 31년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름은 윤재호, 나이는 60세입니다. 소령으로 명예 제대한 뒤 지금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곁에는 늘 함께 해준 아내 이은숙이 있습니다. 올해로 58세, 저보다 2살 어립니다. 결혼한 지 33년째입니다. 군인 아내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불평 없이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좀 쉬자, 여보. 평생 나라 지키느라 고생했잖아. 아내의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두 사람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제 계획보다 반박자 빨랐습니다. 제대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윤태민이 집에 왔습니다. 32살 회계사로 일하는 녀석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라줘서 늘 고마운 아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태민이가 상을 마주보고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구나. 말해봐라.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고 이름은 정아린이에요. 29살이고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태민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31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진심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빛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라니 다행이구나.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라. 우리도 만나봐야지. 네, 어머니. 다음 주에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려고요. 그날 밤 아내는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늙어 보이나? 뭔 소리야? 아직 젊어. 상견례 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며느리 될 사람한테 좋게 보여야지. 아내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평생 군인 아내로 살며 고생만 시킨 것 같았는데 이제 좋은 며느리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이젠 우리도 부모로서 큰일 하나 하는구나. 저도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군복 말고는 제대로 된 정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백화점 가서 새 옷 하나 맞춰야겠어요. 사돈 만나는데 제대로 차려입어야죠. 그래야겠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 것,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태민이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아린 29세,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인사하는 태도도 예의 바랐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할인을 맞았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민이 아버지 윤재호입니다. 아, 네. 태민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소령님이셨다고요. 할인이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공손했습니다. 괜찮은 아이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할인은 아내를 도왔습니다. 상 차리는 걸 거들고 그릇도 나르고 물수건도 챙겼습니다. 태민이가 말리는데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태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아내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은 시청에서 복지과에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안정된 직장 잡아서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할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효심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해요. 감사합니다. 태민이가 옆에서 할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 이 녀석이 진짜 사랑에 빠졌구나. 식사가 끝나고 할인이 돌아간 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나쁘지 않아. 예의도 바르고 착한 것 같더라.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할인이 부모님이 상견례 하자고 하세요. 그래, 좋지. 언제로 할까?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요. 장소는 제가 예약할게요. 알았다.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릴게.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 드디어 상견례네요. 뭘 입고 가야 하죠? 편한 옷 입어. 너무 부담 가질 것 없어. 아니에요. 첫 만남인데 제대로 차려입어야죠. 사돈한테 좋은 인상 줘야 하잖아요. 그날부터 아내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요? 괜찮아. 잘 어울려. 정말요? 색깔이 너무 튀는 것 같은데. 아내의 고민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군인 아내로 살면서 멋 한 번 제대로 부려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좋은 옷 입고 사돈 만나는 게 즐거운가 봅니다. 저도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제대 후에 새로 맞춘 정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입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아내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떨려요. 뭐가 떨려? 그냥 편하게 만나면 돼. 그래도 첫 만남인데 사돈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요. 당신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아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긴장되겠지. 저도 사실 조금 긴장됐습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났지만 사돈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상견례 장소는 호텔 안한정식당이었습니다. 태민이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의상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군생활 버릇이 남아서인지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태민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유 있게 오는 게 좋지.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은 한옥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할인이네 분들은 몇 시에 오신대? 아내가 물었습니다. 6시요. 곧 오실 거예요. 6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6시 5분이 지났습니다. 6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늦으시나 보네. 아내가 시계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민이도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6시 10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마감하느라 늦었네요. 큰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술을? 예비 사돈 어머니 박명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이미 붉었습니다. 옷차림도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블라우스에 청바지였습니다. 뒤에서 예비 사돈 아버지 정병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얼굴이 약간 붉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정병우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할인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태민이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명자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술 한잔 해야 정이지요. 자, 소령님 한 잔 따라봐요. 잔을 들이밀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따라봐요? 반말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반말을 하는 겁니까? 아내가 옆에서 제 다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한 잔만 하시죠.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 안 드세요? 제가 따라드렸는데.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술을 잘 못해서요. 건강상 이유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전 마셔야겠네요.
명자 씨가 스스로 잔을 채워 들이켰습니다. 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도 전에 명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는 있나요? 네. 요즘 다 자가로 시작하던데요. 신혼집 준비는 되셨나 해서요. 갑자기 아파트 이야기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조건부터 확인하는 겁니까? 태민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 월급으로 집 사기 힘들잖아요. 명자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집도 있어야 결혼하죠. 명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번엔 병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혼수는 최고급으로 부탁드려야겠어요. 우리 딸이 공무원이잖아요. 그 정도는 맞춰주셔야죠.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이게 상견례인가? 명자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야죠. 5나라 정도? 한 보름은 다녀와야 제대로 다녀온 거예요. 어머니, 그건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명자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공무원이잖아요. 사위 될 분이 돈은 좀 벌어야죠? 그 말에 아내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태민이가 회계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다 맞춰 살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사랑만으론 못 살아요. 남자 능력이 전부죠. 명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병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령 출신이라지만 지금은 사업하시잖아요.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진 않죠? 그 말에 제 젓가락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31년이 이 한마디로 31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단 한마디로 평가절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무릎을 꽉 눌렀습니다. 여보, 지금은 참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이게 사람 만나는 자리인가? 거래하는 자리인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자 씨가 잔을 채우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 전세도 못 구해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대한이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건 축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태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아니, 왜? 중요한 거잖아.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지. 명자 씨가 태민이를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수도 있잖아요.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 요즘은 다 최고급으로 맞춰줘야 해요. 그리고 예단도 있고요. 신혼여행비도 준비하셔야죠. 유럽은 한 사람당 500 정도는 잡아야 하니까 둘이면 1000만 원? 거기에 쇼핑비까지 하면 더 들겠네요. 명자 씨가 혼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요. 병우 씨가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딸이 공무원이에요. 안정적인 직장이죠.
그 정도 조건은 맞춰주셔야 우리도 마음 놓고 딸을 보내죠. 그 말에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딸을 보낸다? 딸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말투였습니다. 결혼이 거래라는 겁니까? 명자 씨가 또 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절반씩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예식장이 얼마나 비싼데. 하객도 많이 부르셔야 해요. 우리 쪽에서 200명은 올 거예요. 200명이요? 아내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다 부르면 그 정도 되죠. 혹시 사돈 쪽은 몇 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저희는 조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조촐하게요? 에이, 결혼식은 화려하게 해야죠. 한 번밖에 안 하는 건데. 명자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술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할인이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딸 공무원인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공무원이면 스스로 벌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여자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남자가 벌어야죠.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버는 돈은 돈도 아니라는 건가? 병우 씨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령으로 제대하셨으면 퇴직금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걸로 아들 결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집 장만하시고 혼수 준비하시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퇴직금이 왜 이 자리에서 언급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뭐려. 아들 결혼시키는데 당연히 부모가 도와줘야죠. 명자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돕는 것과 조건을 따지는 건 다릅니다. 조건이 뭐가 나빠요? 요즘 세상에 조건 안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우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우리 딸이 아깝지 않아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죠. 그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사돈 쪽에서 좀 준비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맞나? 태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건 제가 준비할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시면 앉아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명자 씨가 태민이를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거래의 자리라는 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 아들을, 제 가족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31년 동안 나라를 지킨 제 시간이 단 한마디로 무시당한다는 걸. 아내의 손이 제 무릎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여보, 제발 참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명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결혼 날짜도 정해야 하는데 날 잡으려면 돈이 또 들어가요. 사주 보는 것도 비싸고 예식장 계약금도 내야 하고. 예물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요즘 다이아몬드 반지가 기본이잖아요. 한 캐럿은 되어야 하는데. 한 캐럿이라는 말에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몇 천만 원은 하는 겁니다. 저희는 검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소하게요? 에이, 결혼 한 번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죠.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있고. 명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병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혼집도 강남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집값은 좀 비싸도 나중에 재산 가치가 있잖아요. 강남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 딸이 공무원인데 변두리에서 살 순 없죠. 최소한 강남 아니면 분당 정도는 되어야 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명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차도 필요하죠. 신혼생활 하려면 차 있어야 해요. 중형차 정도는 사주셔야겠어요. 차까지요? 당연하죠. 요즘 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출퇴근도 해야 하고 장 보러도 가야 하고.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해도 괜찮아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명자 씨가 딸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태민이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끼리. 나중에 무슨 나중에. 지금 확실히 해야죠. 나중에 말 바뀌면 어떡해요. 병우 씨가 태민이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령 출신이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사업하시잖아요.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정적이진 않죠?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31년이 이 한마디로 무너지는 건가? 31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던 날들. 폭염 속에서도 혹한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던 날들. 가족과 떨어져 변방을 지키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단 한마디에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1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지금 돈이 되나요? 병우 씨가 반문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현실적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봐야죠. 지금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중요해요. 명자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사위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해요. 딸이 고생하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명자 씨가 끊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죠.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아나? 귀가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1년 동안 제가 지킨 건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품격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단 몇 마디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무릎을 꽉 눌렀습니다. 여보, 지금은 참아요. 제발.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우 씨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지원해 주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 월급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손주 낳으면 육아비도 들고. 손주요? 당연하죠. 결혼하면 애 낳아야죠.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셔야죠.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까지. 벌써? 이 사람들은 결혼 후의 삶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요. 태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앉아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명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이다. 31년 동안 참고 견뎌왔습니다. 군 생활 내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이 자리.
31년의 헌신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이 사람들. 제 아들을, 제 가족을 거래 상품처럼 취급하는 이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명자 씨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세요? 에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우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조건 따지는 게 당연하죠. 솔직히 우리 딸이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에 미래도 보장되어 있죠. 그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저희는 그거래. 감당 못하겠네요. 뭐라고요? 명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래라고 하셨어요? 병우 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 거래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거래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얼마짜리, 혼수 최고급, 차는 중형, 예물은 한 캐럿. 이게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31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 돈이 안 된다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봐야죠. 병우 씨가 반박했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하는 겁니까? 31년 동안 나라를 지킨 시간이 단 몇 마디에 무시당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명자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습니다. 뭐가요? 이 자리가요. 태민이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태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결혼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 잠깐만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지금. 병우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안 하면 그만이죠. 우리 딸 시집 갈 때 많아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시다. 여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태민이가 황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너는 남아서 정리해라. 우리는 먼저 간다. 아버지. 태민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명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완전히 미쳤네. 병우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령 출신이 뭐 대단한 줄 아나 봐. 돈도 없으면서. 그 말이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1년 동안 지켜온 품격이 오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품격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민이는 괜찮을까?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없어요.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가족 되는 것보다 지금이 나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빨갛게 켜졌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태민이는 날 원망할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태민이는 그날 밤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태민이가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아, 밥 먹어라. 아내가 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민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문 열어라.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떡해요, 여보. 애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밤마다 문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날 원망하겠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31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 결정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태민이가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민이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나?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제 행복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셨나 싶었어요. 사흘 동안 생각했어요. 태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인이한테 전화했어요. 부모님 일은 부모님 일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냐고. 할인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태민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태민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인이도 부모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한테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태민아,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아버지. 태민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저도 결국 불행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계속 조건을 따질 거예요. 돈 얼마 버냐? 집은 언제 사냐? 차는 언제 바꾸냐? 태민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게 평가받겠죠. 돈으로만요. 아버지가 지키려고 하신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태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품격이었죠. 사람의 가치였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니다, 태민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거다. 그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랑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건 쉽지 않아.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넌 이제 알게 됐어.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 태민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게. 네, 어머니. 태민이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 그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찾아라. 네. 이번엔 부모님부터 먼저 뵙게 할게요. 태민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제대로 봤구나.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가치로, 품격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태민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태민이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어른 됐어요. 그래, 어른이 됐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그 일 이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회계사 일을 하면서 학교 회계 감사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군데?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2년 전처럼 들뜨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태민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서민주, 31세,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주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아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주는 2년 전 할인과는 달랐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진실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아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늘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에요. 민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도우려 했지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태민 오빠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학교 회계 감사일로 만났어요.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일하는 모습이 정말 성실하더라고요. 꼼꼼하고 책임감 있고. 민주가 태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알아갔어요.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주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때요? 좋은 아이 같아. 그쵸?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2년 전과는 다르네. 네. 진심이 느껴져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호텔 한정 식당이었습니다. 2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어떨까? 우리는 이번에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각의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와 함께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은 듯 했지만 깨끗이 씻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진수입니다. 민주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선이에요. 민주 어머니도 공손했습니다. 술 냄새도 늦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민주가 신세 많이 지었습니다. 태민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더 잘 보살펴 받았습니다. 저도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서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요. 그래도 믿음 하나로 사는 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미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저 응원만 할 생각이에요. 조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게 제일 큰 재산이죠. 그 말에 아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진짜 상견례구나.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수 씨 부부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태민 씨 아버님이 군인이셨다고 들었어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31년 복무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런 분 아들이니까 태민 씨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잘하신 거겠죠. 진수 씨가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가치를 아시는구나. 식사가 끝났습니다.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상견례죠? 그래.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자리. 석 달 뒤 태민이와 민주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민이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다. 2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조건이 아니라 품격으로 만나는 인연이 진짜라는 걸.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잘했다, 태민아. 결혼식이 끝나고 태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2년 전에 막아주셔서요. 태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 그러셨으면 저 지금 불행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태민이와 민주가 떠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자. 네, 여보.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건이 쌓은 인연은 무너지지만 존중이 쌓은 사랑은 평생 남는다는 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품격으로 완성된다는 걸. 이게 진짜 상견례였습니다.